대선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함께 지금 이 상황, 이 대선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야 모두 그러니까 1위 주자가 주춤하면서 이 대선판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출마 선언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 정체 상태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죠.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시면 윤 전 총장은 30%가 넘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격차도 좁아지기 시작했죠. 견고해 보였던 양강 체제가 느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상승세를 타는 게 뚜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새의 지지율이 10%포인트까지 올라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10%대로 좁아졌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야권 구도 변화의 중심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요. 정치권에는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 파괴력을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조금 한 자릿수대에 머물러 있는데 2주 만에 지지율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고요. 범야권 주자 지지율을 살펴보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30.7%, 최 전 원장은 6.0%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또 부친상 치른 이후에 곧바로 대선 도전도 공식화했고요. 입당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당 지지층의 관심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홍준표 전 대표와 비슷한 8%대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상보다 빨리 이제 입당을 한 건데 이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일단은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텐데 캠프를 꾸리거나 대외 활동을 할 때 당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당장 이런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최 전 원장의 입당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사례다. 또 감사원장 시절에 했던 행동을 두고 야당 정치인이 되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냈고요. 왜 현재 현 정권의 공직자가 등을 돌리고 정권 교체 외치는지를 돌아봐라. 또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황운하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 그게 할 말이냐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당밖의 주자를 좀 끌어당기는 당근책 때문에 입당만 하면 우리가 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당 대선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면 상임고문 자격을 받아서 당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 일정을 돌 때 당 지역 조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지지율도 좀 정체 상태고 최 전 원장은 이제 바로 입당을 했거든요. 그럼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두 사람의 오늘 행보만 봐도 좀 비교가 될 텐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오늘 행보 0.1mm와 QR코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0.1mm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윤 전 총장은 정치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으로 쑥 들어가는 거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치 선언했을 때와 비교해 0.1mm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당장은 입당하지 않겠다. 이른바 입당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과는 거리 두기를 한 건데요. QR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에 최 전 원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QR코드로 속전속결 입당을 했습니다. QR코드 입당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뒤에 젊은 층의 입당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방법인데요. 국민의힘을 홍보하고 또 입당을 독려하는 모습까지 연출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인지도도 함께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당은요. 이재명, 이낙연 양쪽 모두 이 친문 향한 이 구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방향이 같습니다. 왜 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보면 친문을 대표할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친문 세력이 여전히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몫을 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율이 30에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 친문의 위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1대1 양자 대결의 결선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친문 세력은 더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민주당 경선 일자가 원래 이제 9월 초인데 연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요. 그럼 언제까지 미뤄지는 겁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한 11월 정도인데 그때까지 미뤄지나요? 일단은 얼마나 미룰지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늦어도 국정감사 이전에는 후보 선출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보통 국감이
기간이 10월 초에 시작되니까 9월 말까지는 후보를 뽑자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자면서 정부가 집단 면역 달성 가능 시기로 기대하는 11월 경선로까지 꺼내들고 있는데요. 여당 경선이 늦어질수록 후보들 간의 상호 공격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모두 치열해지는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